한 개의 사이드 잡에 50만원씩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이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죠. 형님들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빠쿤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의 종류 두 번째 사이드 파이어족에 대해서 형님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이드 파이어족 중에 한 명이죠. 사이드 파이어족이라는 개념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리스타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바리스타를 메인으로 하는 파이어족이에요. 그러면 사이드 파이어족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메인으로 되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부업을 하지 않으면 파이어족으로서 생계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로 부업을 통해서 파이어족의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사이드 파이어족은 뭐가 다르냐? 사이드 파이어족은 부업을 하기는 하지만 부업이 메인은 아니에요. 두 파이어족 모두 본인이 선택한 잡과 재능을 통해서 파이어족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이드 파이어족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다양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이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우리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이드 파이어족의 메인은 배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에게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한 자산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페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대략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은퇴가 가능하다고 했죠? 페파이어족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모아야 사이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규모가 다릅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은 이자나 배당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구조를 다양하게 만든다고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본업 외에 알바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 구조를 만든다든지, 회사가 끝나고 저녁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애드센스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만든다든지,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만든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NH증권에서 실시했던 K파이어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했던 절반이 대략 50살에서 55살 정도의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 50살에서 55살이라는 나이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늦춰진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은퇴 후에 연금자산이라든지 기타 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은퇴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K파이어족이 생각하는 은퇴 자산은 얼마냐? 설문조사에 따르면 15억 정도를 가지고 은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설문자의 절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대략적으로 10억 정도를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라고 치고 월급의 70%, 대략 3,500만 원 정도를 매년 모은다고 했을 때 28년 5개월 정도를 모아야 10억이 됩니다. 내가 40살 정도부터 연봉 5천만 원이 된다고 쳤을 때 대략 68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은퇴자산 10억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대단히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더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0억을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10억을 모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이드 파이어족이 갖고 있는 사이드 잡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이드 잡을 그럼 언제까지 띄워야 할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사이드 잡에서 나오는 소득이 월급과 1대1이 되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소 기준이에요.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이드 잡에서 월급만큼인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사이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한 개의 사이드 잡에서 3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건 당장은 어렵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잡이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된다면 100만 원씩 나오는 수익 구조를 3개를 만들 수 있다면 월급과 동일한 3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던 거예요. 자, 사이드에서 100만 원도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50만 원만 만들어 볼까요?
한 개의 사이드 잡에서 50만원씩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이드 잡이 6개만 있다면 나는 사이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죠. 6개의 알바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나 내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잡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형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형님들도 거창하게 내가 사이드 잡으로 한 달에 뭐 300만원, 500만원 벌겠다 라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실행해 볼 수 있는 걸 먼저 찾으시고 최소한의 결과값을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블로그를 한다면 당장 수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 방문자를 하루에 1명, 2명, 10명, 100명까지 늘려보겠다라는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블로그에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같은 매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형님들도 사이드 파이어족을 꿈꾸신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이드 파이어족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린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형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드 파이어족에 대한 영상이 형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족 빠쿤이었어요.